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조금 본격적인 글쓰기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루틴으로 장착시키면 우리의 글쓰기 능력이 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저에게 가장 도움을 줬던 두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김훈 작가예요. 두 번째는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인데요. 앞에 분은 작가고 뒤에 분은 비평가이자 철학자이니까 전혀 좀 차원을 달리하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교훈을 저에게 줬어요. 김훈 작가는요, 특히 글이라는 것은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를 해요. 물론 생각해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감각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내면의 감각을 발견하려고 하는 아주 예민한 행위이자 그것을 반복해서 글을 쓰는 것, 결국은 이제 반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훈 작가가 저에게 준 아주 큰 교훈이고요. 두 번째 롤랑 바르트 는 비평가 중에서 해체주의의 대표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글쓰기는 파편들, 그것을 재구성하는 글쓰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생각도 파편같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잘 캐치하는 것,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훈적이고 롤랑 바르트적인 글쓰기 루틴을 깨달은 다음에 쭉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1년에 2권씩 책을 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의 힘은 이런 글쓰기 루틴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글쓰기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이 잘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는요, 뇌회로가 막혀서 그래요. 이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무엇인가 생각은 구름처럼 자꾸 떠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얘를 글로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 탁 막히는 거 경험하시죠? 상대적으로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은 뇌가 비교적 뚫려 있습니다. 물론 안 뚫려 있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글쓰기 회로보다는 말하기 회로가 그나마 좀 더 뚫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뇌의 상태를 고려해서 글쓰기 연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죠. 생각을 간단하게 메모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먼저 해보고 뇌 회로를 뚫어주는 거죠. 생각과 말의 회로를 뚫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글을 쓰시면 생각과 글쓰기의 뇌 회로가 뚫리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각과 감정의 알아차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휙휙 버려버리는 것이죠.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을 막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메모입니다. 우선은 감정과 감각에 예민하려고 조금 신경을 쓰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그다지 힘을 주지 않아도 감각과 감정에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돼요. 조금 더 방점을 찍는다면 그것을 자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이게 최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생각이 아주 분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생각이 좀 분산돼 있다가도 일목요연하게 생각이 쫙 이렇게 체계로 정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생각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이거를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다이어리 쓰는 것 등과 관련해서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단편적인 생각들, 무질서하게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 얘는 그냥 휘발되어서 지나가 버립니다.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당연히 메모를 하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재구성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했던 것은 333의 법칙으로 자꾸 정리를 해보세요. 글을 바로 쓰시지 말고 동그라미 대시를 이용해서 동그라미 3개 치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시 2개 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메모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이거를 제가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글이 잘 안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회로가 막혀 있거나 감정 감각에 무디어서, 또 세 번째는 흩어져 있는 분산적인 생각을 정리해보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김훈 작가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로 갈까요? 여러분들께 책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훈 작가의 우리가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이 들어가 있는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저는 3권을 권하고 싶은데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 그리고 라면을 끓이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연필로 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3권 정도를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감각이어야 하는지, 김은 작가가 얘기하는 육체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확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컨대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라고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메모가 무지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발견을 한 것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묘사적으로 보기도 하고 묘사적으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적으로 쓰는 것, 이거는 확 이해가 되죠.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감정, 이 감정도 나는 오늘 외로워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디테일들도 묘사적으로 쓰려고 반복 훈련을 하시면, 그러면 김은 작가처럼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각 마찬가지예요. 나의 피부에 닿는 차가운 느낌, 이것도 그 단편적인 하나의 감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을 매개로 해서 내 몸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묘사적으로 풀어내는, 좀 더 묘사적으로 추가해서 쓰는 이런 습관들을 붙이면요, 우리가 글을 엄청 다른 차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김은 작가는 그것의 결론을 구체성이 힘이다 라고 내리고 있죠. 자, 두 번째 롤랑 바르트 얘기로 가볼까요? 롤랑 바르트는요, 글쓰기의 영도, 이거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결국은 일상에서의 글쓰기야말로 삶의 의미를 생성시키는 과정이다라는 지점을 롤랑 바르트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의 본질적인 의미 규정을 하고 가는 것이죠. 이 글쓰기는 생각을 해체하고 현실을 해체하고 그리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해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감각되는 것, 감정되는 것, 또는 무엇인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수용되죠. 그것은 우리의 뇌라는 기관을 통해서 사실은 통합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를 손을 대지 않으면 그냥 뇌에 통합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손을 어떻게 댄다고요? 저는 그냥 메모를 강조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느낀 것, 감정한 것, 그리고 사실로서 알게 된 것, 또는 이론으로서 알게 된 것, 얘를 그냥 키워드로 자주자주 표출시켜 놓는 거예요. 내 안에 넣어놓지 말고 그것을 표출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일상의 해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많이 써놓고 저녁 때 그것을 다시 보면서 가만히 있어, 이 감각과 이 감정 상태와 이 논리 체계를 잘 연결시키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네, 서사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재구성 작업입니다.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롤랑 바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를 그냥 우리가 쉽게 차용한다면 하루에 경험한 것들을 자주 메모하고 키워드를 쭉 나열해주고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어느 타임엔가 정리하면서 다시 사고하는 거, 이게 이제 재구성 작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든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롤랑 바르트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휙휙 지나가는 일상들이 의미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은 평소에 우리가 되게 무디거든요. 맨날 지나다니는 길 옆에 있는 가게나 카페나 또는 꽃집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쳐다보지 않고 다니거든요. 이게 이제 무딤의 실체인데, 그래서 이런 상태면 그냥 희뿌연 상태로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김은 작가가 글쓰기는 발견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 무딘 상태를 우리는 발견의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감각의 경우에는요, 저는 특히 시각과 청각에 예민하려고 평상시에 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소리가 사실 들리거든요. 다종다양한. 우리가 청각의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지내요. 아이고 교수님, 그렇게 너무 신경 쓰고 살면 삶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는데요. 습관은 신경 쓰지 않아도 청각이 열려있게 돼 있어요. 시각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얘가 습관이 되면. 여기에 더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특히 강조하고 싶은 감각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각이 있어요. 저는 특히 강조하는 게 피부나 몸에서 느껴지는 온도 감각이에요.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 감각이 어떤 글의 출발 지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또 몸속에 대한 감각인데 특히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감각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실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그냥 휙휙 지나가면 나 너무 아파, 아우 짜증나 이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픈 내 몸을 감각으로 제대로 느끼는 것, 이것은 자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글의 소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고요. 감정은요, 감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반대쪽에 기대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벌써 두렵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갖겠죠. 두 번째가 이제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의 반대쪽에 저는 충만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외롭지도 않은데 외롭다고 느끼거든요. 충만하기 싫어서 그래요. 나는 충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무의식이 작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역시 슬픔의 감정입니다. 이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죠.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여놓은 사람들은 조금 슬픈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위로하고 바로 기쁨의 상황으로 우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종류의 감정 짝하고 있죠. 긍정, 부정이.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의 실체를 훨씬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생각의 경우에는 뭘까요? 단편 기억들이 머릿속에 휙휙 지나갑니다. 얘를 아주 징그럽게 천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엄청난 양의 책인데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단편적인 기억들이 그 많은 장편 소설에 빼곡히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편적인 기억들을 예민한 사람들은 롤랑 바르트식의 얘기로 재구성할 수 있고, 그 재구성된 자기의 기억의 단편들이 나 자신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세계이거든요. 또 하나, 기억뿐만 아니라 무엇의 단편이 있을까요? 네, 상상의 단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닌데 미래에 대한 상상 등등에 대한 상상이 우리 머릿속에 휙휙 지나다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재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답일 겁니다. 요컨대 기억도 상상도 다 단편으로 퍼즐처럼 존재하는데 메모하고 재구축함으로써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글의 내용이 될 수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요, 메모는 발견의 출발이다.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들, 메모는 발견의 출발입니다. 여기에서 글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에 나의 감각, 감정을 날 것으로 드러내면서 일상 그리고 지식의 파편들을 재구성하는 글쓰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매일 아침에 10분씩 글 쓰세요. 이때는 뭘 쓰기를 제가 권하냐면 감각에 집중해서 쓰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각을 일깨우는 아침을 나는 매일 아침 맞이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글도 좋아지고 감각에 무디고 게으른 우리의 습성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하면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딘 감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글쓰기 하나로 감각에 항상 열려있는 자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각을 단초로 하는 발견의 글쓰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 청각, 온도 감각, 통각, 그 중에 하나를 아침에 감각을 하는 거예요. 감각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 감각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글을 쓰시면 돼요. 감각이 희뿌예. 그러면 메모를 해보세요. 감각이 선명해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시로 간단하게 쓴 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부 아래로 서늘하게 스며드는 차가움, 늦겨울 냉기가 북극과 시베리아를 지나 나의 하늘로, 어제 낮추어둔 보일러 덕분에 난 때묻지 않은 순수를 만난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썼어요. 그냥 내 피부에 느껴지는 그 차가운 온도 감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죠. 제 마음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한 23도로 맞춰놓고 지내다가 요즘에 21도로 맞춰놓거든요. 자기 전에는 1도 더 낮춰서 20도로 맞춰놓고 잡니다. 돈을 아끼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차가운 감각이 나의 일상에서 특히 순수를 깨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이 차가운 감각에 대해서 아침에 내가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이런 거를 아침에 10분씩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감각을 소재로 한 글도 잘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의미가 붙여져서
나는 하루 종일 감각이 열려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자기 전에 이제 20분 글쓰기. 밤에 이제 20분 글쓰기를 매일 하시면 글쓰기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밤에 글쓰기 소재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 정리 시간을 꼭 밤에 가져보세요 하는 얘기와, 평상시에 제가 이것도 다이어리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인데, 매일 한 줄 일상 기록을 남기라는 게 제가 이름 다이어리 여러분들께 권하면서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도 빼놓지 말고 가능하면 한 줄로 시간 쓰고 감정 내용 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엇인가 행위를 했을 때는 시간 쓰고 행위 쓰고, 감각을 했을 때도 무엇인가 시간 쓰고 감각 쓰고, 한 줄 이내로 키워드만 써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시면 감정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일상기록을 쭉 썼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쓴 감정의 경험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세 가지를 쭉 보십니다. 쭉 보셔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강렬했던 거 하나를 선택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글쓰기를 시도해 보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 상태도 아까 묘사적 글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제가 쓴 걸 가지고 여러분들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책장을 넘기자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스쳤다. 오래전 너와 함께 걷던 이 봄날 불광동 산길 초입의 흙냄새가 떠올랐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그리움이 파도처럼 일렁이며 가슴을 밀어 올렸다. 얼굴은 희미하고 몸뚱이와 신발만 덩그렇게 떠오르는 부재의 이미지들. 조용한 방 안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마저 그때의 내 비명 같은 말들을 더욱 선명히 상기시켰다. 후회는 메아리로 내 마음을 후려 갈긴다. 무슨 상태요? 오늘 내가 책을 본다고 책장에서 하다가 책의 종이 냄새를 훅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의 외로움이 확 몰아치고, 그 외로움은 내가 젊은 시절 불광동에서 헤어졌던 그 기억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에게 느껴졌던 감정의 상태를, 외로움이란 감정의 상태를 묘사적으로 쭉 쓴 거예요. 김훈 작가가 발견의 글쓰기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제가 글을 쓴 것처럼 감각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이미지나 또는 감정적 반응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얘를 발견의 총체로 해서 글을 쓰면 묘사적 감정 글쓰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저희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밤에 20분 글쓰기의 두 번째 종류, 요것은 생각을 토대로 한 글쓰기인데요. 하루 행위를 밤에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얘도 네, 맞아요. 한 줄 일상기록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 일상기록을 계속 써놓으면 내가 한 행위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상기록을 쓰신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갈 때 한번 쭉 영화 보듯이 돌려보고, 저녁 먹으러 갈 때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돌아보고, 주무실 때는 어떻게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를 영화 보듯이 돌려보세요. 이 습관이 들면 생각력도 엄청 높아지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전에 20분 글쓰기 하는데 결정적인 소재가 돼요. 오늘 한 경험들 중에 자기의 행위를 회고한 것이죠. 또는 오늘 한 경험 중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석적인 자신의 생각이 떠올랐던 거, 이게 이제 한 줄 기록에 조금씩 다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키워드로만 쭉 나열적으로 그냥 써놓는 거, 이게 이제 해체 상태인데, 이 해체 상태를 재구성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까요? 네, 저 같으면 333으로 만들라고 여러분들께 제안하겠죠. 333의 수정된 메모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글쓰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저녁에 또 하나의 글쓰기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아침에는 한 가지, 저는 가능한 한 감각 글쓰기를 묘사적으로 10분 정도 투여해서 하세요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20분 글쓰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감정을 되뇌이면서 묘사적 글쓰기를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생각과 행위를 되뇌이면서 또는 깨달음을 되뇌이면서 그것을 종합해서 글쓰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아침에 10분, 매일 저녁에 20분 이렇게 글쓰기 루틴을 몸에 착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류의 글쓰기가 모두요, 감각, 감정, 생각, 이 모두가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메모나 기록을 통해서 어디로 도망가지 않게 남겨둔 거예요. 이 남겨둔 것을 글쓰기의 구상 과정에서 재구축,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에게 글쓰기 능력이 착착 붙어서 나는 글쓰기를 매일매일 하지만 쑥쑥 성장은 하지 않아 라는 그 한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글쓰기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이 글쓰기가 김훈 작가가 얘기하는 발견의 글쓰기이자 반복, 다시 말해서 몸의 노동에 의한 글쓰기이자 우리의 감정 감각의 파편 상태, 해체적 상태, 이것을 재구성하는 글쓰기. 제일 앞에 말씀드린 김훈적, 롤랑 바르트적 글쓰기 연습을 우리는 오늘 제 제안을 가지고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니까 글쓰기가 쭉쭉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